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이 아마 산업혁명인가 봐요. 그죠? 산업혁명. 산업혁명이 뭐죠? 산업혁명. 근데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아요? 우리가 직전 시간에 배운 게 영국의 청교도혁명, 그다음에 뭐 명예혁명 이런 걸 배웠잖아요. 요게 이제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그거 배우고 나서 직후에 산업혁명을 배운다는 건 아마도 이 혁명이 어디서 있었을 것 같다? 영국에서 시작됐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배치를 여기다 했겠죠. 뭐 일단 그런 생각도 들고요. 산업혁명, 산업혁명이 뭐냐? 잘 모르겠지만 그 우리가 보통 어쨌든 무슨 혁명인 거잖아요. 어떤 혁명이라고 하면 그동안의 모습들이 무난하게 그냥 이렇게 유지가 되면 혁명이라고 안 하죠. 뭔가가 막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혁명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왕권에서 정치권이 시민으로 넘어오는 이 과정도 혁명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어쨌든 거대한 변화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혁명이라고 하는 건 거대한 변화인 거예요. 변화. 근데 그냥 보통 변화가 아니고 막 이따만한 변화인 거지. 근데 산업에서 이따만한 변화가 있다라는 건데 뭐 좋은 변화니까 혁명이라고 하겠죠. 뭔가 더 발전하는 거니까. 그러면 산업에서 뭔가 좋은 방향으로 되게 큰 변화가 있었다. 그러면 산업이 발전했다는 거겠죠. 산업이 발전하려면 뭐가 발전해야 될까요? 뭐 이것저것 경제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산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게 생산할 산자거든. 그러니까 무언가 생산하는 기술이나 방법들이 되게 발전을 많이 해야겠죠. 근데 원래 생산을 하는 건 누구예요? 원래는 사람들이 생산을 하잖아요. 뭐 뭘 만들어내든. 근데 이제 사람이 직접 해야 됐던 일의 많은 부분들을 사람이 아닌 다른 것, 기계가 대체하게 됐다. 그래서 사람이 그래서 조금 더 편한 환경에서 이런저런 생산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일상이 변화가 왔다. 그걸 이제 큰 변화로 보는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산업혁명하면 뭐 기술의 발전, 뭐 이것저것 뭐 어떤 친구는 뭐 무슨 증기기관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생각해 보면 산업혁명은 뭐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쨌든 기술의 발전, 뭔가 생산을 하는 것이 좀 더 편해지고 쉬워지고 빨라지고 더 양이 많아지고 그런 것들을 산업혁명이라고 하겠죠. 산업혁명을 사전에 검색해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떠요. 기기의 발명과 기술의 혁신으로 공업 생산력이 늘어나 경제와 사회 구조가 크게 변하는 것이라고 뜨는데 너무 어렵죠. 근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보면 편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산업혁명을 이미지로 해서 그림을 그린다고 치자고. 내가 되게 어린 친구한테 산업혁명이라는 걸 그림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럼 뭐 그릴 것 같아요? 뭐 증기기관 이런 것도 맞지 틀리진 않은데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산업혁명을 이미지로 그린다. 그래서 되게 뭘 잘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한다. 그러면 공장이 제일 맞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다른 생각할 거 없고 그냥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쉽게는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공장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공장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공장에 이렇게 견학을 갔어. 안녕하세요. 몇 학년 몇 반 누구입니다. 견학을 갔어요. 그럼 눈에 뭐가 보일까? 일단 앞에 인솔하시는 선생님이 보이실 거고 또 뭐가 보일까? 일단은 공장이니까 기계가 보이지 않겠어요? 잉치키 잉치키치키 그죠? 기계가 보일 거고요. 이 기계가 막 움직이고 있으면 그 옆에 이 기계를 만지고 있는 아저씨가 있겠죠. 기계를 만지고 있다는 건 그게 뭐예요? 그게 일인 거잖아. 일하는 아저씨 뭐예요? 노동자, 노동자. 뭐 아줌마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간에 아줌마든 아저씨든 일을 하면 노동자죠. 그죠? 이 아저씨가 이 아줌마가 이 기계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건 목적이 뭐예요? 뭐 월급 받기 위한 거겠지만 뭐를 하기 위해서 기계를 만지고 있는 거예요? 뭘 만들기 위해서죠. 근데 그 만드는 걸 본인이 쓰려고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내다 팔려고 만드는 거죠.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내다 팔려고 만드는 물건 그걸 우리가 제품이라고 하죠. 제품이라고 하고요. 이 노동자가 기계가 있어서 노동자가 기계를 만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제품이 나오는 게 아니죠. 뭐가 있어야 돼요? 원료가 있어야겠죠. 원료가 있어야 될 겁니다. 요 정도가 공장에서 얼른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저 멀리에 한 분 또 계세요. 한 명이라서 잘 안 보이나 봐. 누굴까요?
이 공장의 주인, 공장주, 사장님이 계시겠죠. 사장님은 우리한테 월급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트를 붙여줘야 됩니다. 사랑해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죠. 한 걸음만. 이 공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사장님이 이 공장을 운영하시는 이유는 목적은 뭐예요? 결국 돈 아닙니까? 돈? 돈을 벌기 위한 건데 돈을 벌려면 만든 물건을 팔아야겠죠. 판매를 해야 돼요. 그럼 사장님의 진심은 판매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진심이겠죠. 그리고 돈을 많이 벌려면 팔아서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이걸 팔기 위해서 만들 거 아니야?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이 적어야 많이 벌 거 아니야, 최종적으로는. 그러면 이 원료에 들어가는 돈이 조금 적었으면 좋겠고, 즉 싸게 샀으면 좋겠고, 노동자들한테도 월급을 웬만하면 좀 조금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장님의 진심이겠죠. 근데 반대로 노동자는 많이 받고 싶겠죠. 그 정도의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산업혁명하면 일단은 공장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공장 안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기계도 있고 노동자도 있고 그렇게 만든 제품도 있고 이거의 원료도 있고 사장님도 계시고 사장님은 아마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기를 원할 거고 그죠? 그리고 웬만하면 원료를 좀 싸게 구하시기를 원할 거고 노동자들은 월급을 조금이라도 많이 받고 싶어 하겠지만 사장님은 조금 주고 싶어 할 거고 그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산업혁명이 시작된 곳은 영국이에요. 영국인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앞서서 명예혁명을 배운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명예혁명 파트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학습지에 썼던 게 정치적 안정이에요. 이 산업혁명이 벌어지려면 일단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기계가 말하는 게 이 기계가 있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과학기술이 발전해야겠죠. 근데 정치적으로 불안하면 과학기술이 발전되기가 어렵겠죠. 도망가야지 무슨 연구야. 연구를 해야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는데 안정된 상태의 연구가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명예혁명 이후에 이뤄냈던 정치적 안정이 차분한 상태에서 되게 안전된 환경에서 이런저런 과학기술의 연구를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런 분위기도 상당히 작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영국과 대륙의 좀 차이인데 프랑스나 독일 이런 나라들이 있는 대륙은요. 어떤 사람이 되게 신박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막 엄청 많이 팔았어. 쫙쫙 팔았어. 그럼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야. 그래도 귀족으로 안 쳐줘요. 대륙에서는 네가 돈을 많이 벌었던 말건 상관없이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그 사람을 귀족으로 만드는 건 재산이 아니고 혈통이어야 돼. 혈통. 그죠? 그래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야 귀족 대접을 해준단 말이에요. 다른 대륙에 있는 프랑스나 독일 이런 나라들은. 근데 영국은 좀 아니에요. 영국은 이런 사람들을 인정해줘요. 네가 되게 매력적인 상품을 만들어서 되게 많이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너 멋있다. 예, 넌 귀족이지 그러면. 이렇게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가진 게 많으니까 자기 능력으로 벌었는 걸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봐.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있고요. 제 친구가 있어요. 우리 둘이 친해. 근데 저는 되게 보잘것없는 집 출신이란 말이에요. 왜 친하겠어? 얘도 그래요. 얘도 그냥 그런 집 출신이에요. 어릴 때부터 조금 가난했고 이제 둘이 이제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재밌게 놀면서 막 친하게 지내고 장난도 치고 막 놀았어. 막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놀았는데 저는 그냥 살았어요. 근데 사실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지. 얘랑 같이 놀면 얘는 뭔가 막 아이디어가 막 반짝반짝해. 오, 막 이렇게 막 뭔가 아이디어가 막 샘솟는 친구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이렇게 같이 놀면서도 쟤 나중에 커서 한가닥 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근데 얘가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한 20대 초반 되더니 뭐를 이렇게 만들어. 뭐 쪼전 이렇게 해서 짜잔 이렇게 해서 만들더니 이걸로 대박을 치는 거예요. 이걸 막 내다 팔아가지고 막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 그러면 영국 사회면 돈뿐만이 아니고 뭐도 따라와요. 사람들이 존경해 주니까 명예도 따라오겠죠. 그래서 막 나랑 둘이 있을 땐 여전히 친구지만 밖에 나가서는 막 사람들한테 받는 대접이 나랑 완전히 달라요. 그럼 나는 얘를 보면서 뭘 느끼겠어? 뭘 느껴요? 부럽다. 부러움을 느끼겠죠. 부럽다는 건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럼 나도 저렇게 돼보기 위해서 이런저런 내 나름의 노력을 하겠죠. 나 같은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영국에는 잘된 남들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닮아보려고 노력하고 그런 사람들의 노력들 하나하나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산업혁명의 자원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인클로저 운동은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 이렇게 부담 느끼실 건 없어요. 막 특별히 이해가 잘 안 되면 넘어가셔도 괜찮아. 인클로저 운동은 영어로 쓰면 이렇게 써요. in closure 이렇게 쓰는데 안으로 닫고 들어간다 뭐 이런 그런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 이제 한 뭐 17세기, 18세기 들어오면 영국의 농업 환경이 많이 바뀝니다. 뭐 이렇게
기계도 많이 들어와서 생산력도 많이 올라가고요. 어떤 경우에는 아예 농업을 그만두고 양을 키운다든지 이렇게 바뀌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공통적인 현상은 예를 들어서 제가 땅 주인이에요. 내가 지주야, 대지주야. 나 막 여기저기 땅이 있어. 근데 내가 나는 인천 살고 있는데 내가 뭐 이렇게 뭐 경남 뭐 경상남도에도 땅이 있고 전라남도에도 땅이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때 이 인클로저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저 멀리에 있는 땅들은 팔아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내가 지금 지내고 있는 지역 주변의 땅들을 사들입니다. 땅을 이렇게 한 군데 모아요. 모은 다음에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한 나의 소유권을 확실히 해두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면 이 땅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두 가지 변화예요. 뭐 이렇게 여기서 양을 키우는 형태로 변하든 아니면 이 땅에서 조금씩 기계를 도입하기 시작하든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사람이 많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요 정도 넓이의 땅이면 한 100명한테 땅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필요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기계가 들어와서 많이 일이 편해졌든 아니면 양을 키우든 이제는 요 정도 땅을 경영하려면 예전에는 100명 정도한테 땅을 빌려줘서 농사 짓겠는데 이제는 한 30명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나머지 70명은 어떻게? 나는 이 70명을 쫓아내죠. 이해되시겠죠? 그럼 이 70명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느냐? 도시의 공장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시는 굉장히 노동력이 풍부해지는 거죠. 근데 이 노동력의 풍부라는 말을 이게 공장의 사장님들 봤을 땐 되게 좋은 말이죠. 좋게 보이지. 근데 이걸 다른 각도에서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건 노동자들이 많다는 얘기죠. 노동자들이 많다는 건요. 그만큼 노동자들의 임금은 즉 월급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많이 줄 이유가 없죠. 왜? 너 월급 부족해? 불만이야? 나가 그럼 너 아니어도 많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사장님이 노동자한테. 이해되시겠죠?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영국은 원래 좀 지하자원이 풍부해요. 철이든 석탄이든 이런 것들이 산업혁명의 자원이 된 건데 사실 영국이 자기네 나라의 지하자원 말고 지하자원을 좀 더 여유 있게 쓰게 된 조건이 있어요. 뭘까? 식민지입니다. 이 식민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봐봐. 우리가 아까 공장 얘기할 때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공장의 구성을 보면 공장 생각하면 그 안에 뭐 있다 그랬어요? 기계 있고 노동자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제품이 있고 그죠? 제품이 있고 이걸 만들기 위한 원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장님 계시고 그러면 사장님의 진심은 뭐라 그랬어요? 제품을 많이 판매했으면 좋겠고 그죠? 그다음에 원료를 싸게 샀으면 좋겠고 이게 사장님의 진심이잖아. 이게 사장님의 진심의 두 구성이라고. 그죠? 원료는 싸게 샀으면 좋겠고 제품은 많이 팔았으면 좋겠고. 근데 이 두 개를 동시에 되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식민지예요. 그게. 식민지는 그 나라가 우리보다 약하니까 식민지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원료도 내놔 이 새끼야 이러면서 싸게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제품을 만들었으면 야 이걸로 사 이렇게 윽박 지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원료를 싸게 들여올 수 있고 상품 소비 시장으로서 팔아치울 수 있는 거고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영국은 이 식민지가 많았단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시죠? 왜 처음에 시민들이 왕에게 협조를 원해서 세금으로 지원해 줬는지. 왕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식민지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식민지가 영국에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산업혁명의 자원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어쨌든 그렇고요. 그 공장의 이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발달한 분야가 면직공업인데 면직공업하면 최종적으로 만드는 상품이 뭔지 아시겠어요? 옷이에요, 옷. 옷을 최종적으로 만들게 되는데 너무 대충 썼다 그죠? 옷을 최종적으로 만들게 되는데 왜 하필 옷이냐면 왜겠어? 이게 다른 제품들은요. 공장에서 만드는 다른 제품들은 그 하나 이상 잘 안 사게 되죠. 하나만 필요하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다. 막 몇 대씩 사지 않잖아요. 뭐 에어컨이다. 막 일곱 대 여덟 대 사지 않잖아요. 근데 옷은 다르죠. 옷은 샀어도 또 사야 되죠. 예. 여러 벌을 사게 되죠. 그러니까 옷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만드는 데 있어서 되게 특별하고 어려운 첨단 기술이 들어가지도 않고요. 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판 사람한테도 또 팔 수 있고 즉 끊임없이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분야보다는 만들기 쉽고 끝없이 팔 수 있기 때문에 옷이 조금 더 산업혁명에 먼저 발달을 이루는 분야가 되죠. 그래서 주로 옷이 먼저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방적기, 방직기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방적기는 목화솜 기억나시죠? 그 수업 시간에 한번 봤을 텐데 이렇게 꽃인데 되게 꽃잎이 솜처럼 되어 있는 거 있죠. 요 솜털 같은 이 목화솜 요거를 뭉쳐서
실로 만드는 게 방적기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만든 실을 이렇게 짜서 옷감으로 만드는 게 방직기인데 뭐 방적기나 방직기를 구분해 달라거나 여기에 사례를 알아달라거나 뭐 제니의 방적기 뭐 카트라이트의 역직기 이런 것들을 외워달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산업혁명이 발달하고 있다. 이것만 느껴주시면 되는데 근데 그래도 반드시 아셔야 될 건 있습니다. 요거예요.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요거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거 아시지 않나요? 증기기관? 여기서 말하는 기관이라는 건요. 어, 요거예요.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만드는 장치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기관이라고 해요. 그러면 증기라는 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증기죠, 수증기. 물을 끓여서 만드는. 그래서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만드는 장치가 기관인데 그 힘을 증기를 통해서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보시면 이게 증기기관의 기본 구조도예요. 그래서 보통은 석탄을 이용하죠. 그래서 여기 석탄을 막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갖다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석탄에 이렇게 불꽃을 붙입니다. 요 뒤에 요 마크는 EBS 마크입니다. 그 EBS 자료를 가져온 거라서 사진만.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 근데 우리가 석탄을 여기다 이제 불태우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불태우는 거 과학 시간에 배우지 않나? 탈 것, 그 불타고 있는 것, 그게 뭔지에 따라서 불꽃의 색깔도 다르고 그 타는 온도도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냥 나무 태우는 거랑 석탄 태우는 거랑 뭐 종이 태우는 거랑 다 조금씩 온도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석탄은 대단히 높은 온도에서 탑니다. 그럼 여기 뭐가 생길 거야? 석탄을 태우면 열이 발생하겠죠, 열이. 그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물이죠, 물. 그죠? 그게 이원리인 거야. 왜 우리가 라면 같은 거 끓일 때 이렇게 냄비에 뚜껑을 꼭 닫고 라면을 끓이면 팔팔팔 끓으면 그 냄비 뚜껑이 들썩들썩하죠. 왜 들썩들썩한 거예요? 그렇게 끓이면 수증기가 올라오고 수증기가 막 냄비 뚜껑을 위로 밀어내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들썩들썩하죠. 같은 원리죠. 물을 끓이면 여기 막 이제 증기가 위로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럼 이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수증기가 위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되게 좁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올라가려는 공기는 많은데 이제 물이 끓어서 기화돼서 기체가 돼서 올라가려는 기체는 많은데 공간은 좁으니까 기압이 발생하죠. 기압이 발생하고 이 기압이 이 실린더를 위로 끌어올려서 이 피스톤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여기 전체적인 힘이 생기는 거죠. 이 증기의 힘이 이해되시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기기관의 기본 원리를 아는 것도 뭐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이 증기기관의 진짜 의미는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만들어냈다. 왜냐하면 증기기관이 등장하기 전에는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 즉 뭔가 일을 하는 힘이 둘 중에 하나였거든. 사람이거나 동물이거나 뭐 소든 말이든 뭐든 간에. 그러면 사람이나 소나 말은 생명체잖아요. 지친다고.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8시간 하면 많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나마도 후반부 한 3, 4시간은 지치니까 그냥 아유 막 이렇게 돼. 여러분들 뭐 하루에 10시간 공부 쉽겠어요, 그게? 그죠? 근데 이게 기계가 되면 물이랑 석탄만 제때 보충을 해주면 끊임없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의 양이 확 늘어났던.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증기기관을 만드는 목적은 뭐예요? 사람이나 동물 같은 살아있는 것들이 일을 하면 지치는데 지치지 않고 계속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죠. 그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기기관이 대단한 거라고. 지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만든 거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럼 봐봐. 목적은 쉬지 않고 일하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한 거야? 쉬지 않고 일한다는 게 뭐, 일을 한다는 게 뭐예요? 물건을 만드는 거죠. 많이 만들어야 많이 팔고 그래야 잔뜩 돈을 버니까 쉬지 않고 일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비를 만드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증기기관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만들었다라는 거. 그게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이 사람의 이름을 단위로 쓰죠. 그래서 아마 우리 편의점 같은 데 보시면 대표 먹어야 되는 음식들 1000W면 뭐 1000W짜리 전자레인지면 몇 분 몇 초 돌리시고 뭐 그런 뭐 700W짜리면 그 W가 뭐라고 읽어요? 와트라고 있잖아, 와트. 그래서 와트라고 하면 1초 동안 소비되는 전력 에너지를 와트라고 하는데 뭐 물론 이제 이 사람이 전기를 만들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전기를 발견했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기와 증기기관의 공통점은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념해서 이제 와트라는 단위를 쓰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이제 증기기관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많은 발명품들의 증기기관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이면 무언가를 실어 나르는 거잖아요. 내가 가든 실어 나르든. 그러면 뭐 내가 가는 것도 나를 실어 나르는 거니까. 실어 나르는 것에 증기기관을 대면 뭐겠어요? 육지로 움직이면 증기기관 차겠죠. 그죠? 그래서 증기기관차가 상용화되고요. 실용화되고요. 그다음에 요게 바다로 가면 배겠죠, 배. 증기기관을 단 배, 증기선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석탄을 이용해서 물을 끓여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석탄의 연기도 그렇고 수증기도 그렇고 빠져나와 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굴뚝이 있죠. 그죠? 예. 뿌뿌 이러고 가는 거죠. 이런 것들 말고도 많은 발명품들이 나옵니다. 통신 분야에서 뭐 이렇게 모스, 유선 전신, 띠디띠띠 하는 것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제 누르면 뭐 전기가 연결되고 빼면은 전기가 끊기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전선을 통신을 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도 되게 긴급한 뭐 전쟁 중이거나 뭐 구호가 필요하거나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는 아직도 쓰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드디어 이제 전기에 목소리를 담을 수 있게 되죠. 그게 이제 그레이엄 벨의 전화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최초의 전화기 모델입니다. 그렇고 또 이 시기의 발명가 유명한 발명가 하면 에디슨이죠. 에디슨, 토마스 에디슨. 그래서 축음기. 근데 요 정도는 생각해 볼 만한 게 축음기가 발명됨으로 해서 완전히 그 틀을 바꾸게 된 산업 분야가 있겠죠. 뭐겠어요? 음악 산업이지, 음악 산업. 그죠? 그렇지 않겠어?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에 그 친구가 노래를 되게 잘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그걸 듣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발명되기 전에는 직접 가야죠. 가서 노래 불러주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야 이거는? 그 사람의 노래 목소리를 녹음해서 다른 곳에서도 들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음악 분야가 축음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역시 에디슨의 상징은 전구죠. 저항값을 이용해서.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보시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영상입니다. 영상이. 이게 동영상의 기본 원리죠. 연속된 사진들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그 기계죠. 이건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그래서 이렇게 되게 많은 발명품들을 보셨는데 뭐 증기기관 차든 뭐 증기선이든 뭐 아니면 뭐 모스든 뭐 아니면 뭐 전화기든 뭐 축음기, 전구, 영사기, 축전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달라는 것보다는 되게 많은 발명품들이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이 시기에 산업혁명의 시기에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봐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어, 다른 여러 가지 발명품들보다 가장 다른 것들이야 뭐 지나가고 그랬었구나 하고 지나가더라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발명품은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증기기관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산업혁명이 시작된 나라가 영국이잖아요. 근데 왜 하필 영국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되게 많은 이유를 얘기했었죠. 분위기도 얘기했었고 뭐 재화 자원이 많다, 식민지가 많다, 뭐 인클로저 운동 많은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은 큰 틀에서는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명예혁명, 정치적 안정화, 명예혁명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누가 선물한 과학적 자신감? 뉴턴이죠. 즉, 이 뉴턴으로부터 출발하는 과학기술의 발달. 요걸 꼭 기억해 주셔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른 데가 아니라 영국이 산업혁명을 시작하게 만들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 학습지에 없더라도 아유 여기 꼭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동그라미 6번에 과학기술의 발달. 이것도 꼭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명예혁명으로 정치적 안정화, 뉴턴부터의 과학 발달. 그러면 영국이지. 그래야 산업혁명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